여기 엑스레이 상으로 까맣게 나오는 거는 뼈의 밀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하얗게 보이는 게 뼈가 단단한 거고 여기 까만 게 뼈가 좀 약한 건데 보시면 여기에 임플란트 심으면 고정을 잡기가 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이 생기는 거니까 이 위치보다는 조금 더 좋은 위치로 이렇게 식립을 해서 고정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죠. 최대한 이쪽으로 좀 밀어서 이 부분을 최대한 이용하기도 하고 단면에서 보면 이쪽이 이제 입천장 쪽, 여기 볼 쪽인데 여기 뼈가 약하니까 이쪽으로 약간 좀 당겨서 요렇게 하면 이제 임플란트가 자, 오늘은 임플란트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임플란트 수술을 하기 전에 가이드를 디자인하는 방법, 그리고 임플란트 식립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좋은 사례가 있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위에 이제 두 개의 어금니가 엑스레이 사진상으로 이렇게 뼈가 많이 녹았고 흔들린다고 해서 이제 발치를 한 상태고요. 발치하고 나서 대략 한 2개월 정도 지났을 때 뼈가 차서 수술이 가능한지 이제 체크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실제 어떤 식으로 임플란트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그 수술 가이드를 분석을 하고 제작을 하는지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순서는 보면 26, 27 왼쪽에 두 개를 임시 크라운을 설정을 하고요. 임플란트 계획을 잡고 수술 가이드를 하고 두 개를 같이 연결해서 하죠. 스캔 데이터를 업로드를 하고 CT 데이터까지.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 CT의 영역을 저희가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필요 부위만 분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영역을 설정을 해줍니다.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면 이제 왼쪽에 CT 데이터가 있고 오른쪽에 스캔 데이터가 있는지 이 두 개를 이제 합해주는 과정을 가야 되는지 그걸 이제 정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보면 CT 데이터에서 보듯이 이 환자분은 이제 구강 내에 고철이 많아서 이게 다 산란이 돼서 CT에서는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보이듯이 여기 스캔 데이터의 정합점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마크를 설정했습니다. 여기를 1번, 2번 세 개의 마커를 지정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여기 1번이 해당이 됐고 얘가 2번이 해당이 되겠죠. 이제 3번의 마커는 자세히 보니까 위치가 여기에 있는 것 같네요. 3번. 자, 여기 3번을 설정을 해주면 얘가 이제 계산을 해서 지도를 보면 그래서 지금 녹색 선이 잘 맞는다는 건데 지정했던 1번, 2번, 3번 녹색으로 잘 지정이 돼서 정렬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두 개의 데이터 합해졌죠. 그 다음에 과정을 보면 이제 이쪽에 단면을 이제 설정을 하는데 이제 치료할 부위가 왼쪽에 이제 두 개의 어금니 부위니까 이 부분은 그 앞 평면은 이쪽 위치에서 설정을 해줘서 이렇게 겹평을 설정해주는 작업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제일 중요한 이쪽 부위의 치아를 먼저 최종 위치를 설정을 해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승립하기 전에 나중에 들어가게 될 고철이 최종 가장 바람직한 위치가 어딘지를 이 단계에서 저희가 설정해 줍니다. 이렇게 설정해 주면 이 위치에 그리고 CT 쪽에서 봤을 때도 약간 혀 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위치를 잡고요. 이 상황에서 각각의 치아 크기를 몸의 형태에 맞도록 이렇게 설정해 줍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치아가 이제 배치가 되도록 저희가 임플란트 식립 방향을 잡는 거죠. 치우본 위치를 살짝 조금 돌려서 조금 더 정밀하게 한 다음 그 다음에 상하에서 보고 좌우가 이제 대칭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그만 아니라 대합치의 관계도 같이 보면 이제 요 배치가 제일 적당하다 생각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 임플란트의 위치를 설정을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자, 26번, 27번, 이제 16번에 임플란트를 추가한다라고 하면 이때 해당하는 임플란트의 길이와 두께를 이제 설정을 하거든요. 어금니 부위에는 직경이 5.0이고 길이가 10mm 정도 되는 를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27번에도 5.0에서 10mm 정도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하고 임플란트의 이제 미세한 위치를 이제 정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가장 중요한데 임플란트를 나란하게 씹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개의 체인을 걸어서 같이 움직이도록. 그래서 한쪽 두 개가 체인이 걸려 있으니까 한쪽을 움직여도 보시면 이제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인다, 그죠? 이렇게 되고 또 슬리브라고 부르는 이 부위가 돌기가 입술 쪽으로 이게 혓볼 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두 개의 임플란트 나란하게 신기는 건 중요한데, 일단은 내부에 이제 하나하나 위치를 세밀하게 맞춰갑니다. 자, 근데 26번을 먼저 보면, 요 부위가, 위치가 이제 요렇게 이제 배치가 되는 거라서, 요 부위 때문에 걸려서 수술이 어렵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이런 게 없다면 요 위치가 좋긴 한데, 지금 이제 세밀하게 요 부분을 피해서 싣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같이 움직이면 다, 체인을 걸면 같이 움직이니까 이 체인을 풀고 하나하나 이제 배치를 보는데, 6번의 배치는 이렇게 가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단면에 보면 이제 충분히 뼈가 있는 걸 확인할 거고, 그리고 슬리브의 높이를 어느 정도 올려주고, 나사의 홀의 방향을 보면 딱 그 씹는 중심으로 16번의 경우를 볼 수 있어서 26번의 이 위치가 제일 정확한 걸, 적당한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를 피해서 심고, 이 부분은 자기 치아하고 거의 더 충분히 봐야 되고, 그리고 요 부분만큼 뼈 이식이 필요한, 이제 여기가 상악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 부위에 뼈를 뚫고, 구멍을 살짝 뚫어서 이쪽에 뼈를 뚫고, 여기에 이제 뼈를, 상악동 막을 거상을 해서 여기 뼈를 놓고, 임플란트 이제 식립을 하게 되죠. 자, 6번의 위치는 이제 여기에 정보를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7번의 위치는, 보시면, 이 엑스레이상으로 까맣게 나오는 거는 뼈의 밀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하얗게 보이는 게 뼈가 단단한 거고, 까만 게 뼈가 좀 약한 건데, 보시면 이제 요 다른 단면에서는 더 정확하게 보이죠. 여기서 보시면 임플란트 스튜디오에 이렇게 뼈의 밀도를 측정하는 기능이 있어서, 여기 값이 높을수록 단단한 뼈거든요. 아주 단단한 뼈라서 한 2000 이상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낮은 게 보이죠. 여기 특히 이 부분은 수치가 35, 21,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까지 나오는데, 여기에 임플란트 심으면 고정을 잡기가 좀 좋지 않다라는 결론이 생기는 거니까, 이 위치보다는 조금 더 좋은 위치로 이렇게 식립을 해서 고정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배치를 다시 해야 되는데, 일단 이제 슬립의 높이를 좀 길게 하고요. 그리고 여기 위치를 뒤쪽에 뼈가 조금 단단해서 최대한 이쪽으로 좀 밀어서 이 부분을 최대한 이용하기도 하고, 단면에서 보면 이쪽이 이제 입천장 쪽이 여기 볼 쪽인데, 여기 뼈가 약하니까 이쪽으로 약간 좀 당겨서 이렇게 하면 이제 임플란트가 들어가는 부위 다시 단면 다시 좀 보면 최대한 뒤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앞쪽 뒤쪽 다 단단한 뼈로 이제 둘러싸이게 되는데, 다시 한번 수치를 재면 여기 이제 700에서 800 정도 나올 거고, 700, 600 이렇게 되죠. 이 뒤쪽은 수치가 그렇게 나와서 충분히 이제 고정이 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악동 고정점을 한 거죠. 다른 단면에서 봐도 입천장 쪽에 뼈가 이제 단단해서 잡아주고, 이제 이쪽에 협측, 그러니까 뿔 쪽에 있는 뼈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하고, 마찬가지로 나중에 수술할 때 여기에 구멍을 살짝 뚫어서 상악동 막을 들어올린 다음에 뼈 이식해서 임플란트를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 상태에서 수술은 가장 좋은 자리가 되는데, 문제는 나중에 이제 보철이 들어갔을 때 꼈다 뺐다 한 형식으로 만들 수 있느냐를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 패스를 나란하게 해서 보철이 한 방에 들어갔다 싹 빠지도록 이렇게 설정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했을 때 뼈가 약한 부분에 이렇게 임플란트 위치가 돼야 되니까 이해가 별로 안 좋아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틀어 심는 거죠. 틀어 심는데, 이게 그 틀어 심는 정도가 어떤 범위 안에 있으면 저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임플란트 보철의 체결 방식을 시멘트나 혹은 혼합 방식으로 하지 않고 스크류 타입으로 하게 되는데, 스크류 타입으로 하게 되면 이 임플란트 두 개의 방향이 30도 안쪽으로만 들어오면 직립각도 틀어진 게 하나의 삽입로로 쉽게 풀어냈다가 다시 체결할 수 있어서 이제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스튜디오에는 계획된 임플란트 두 개가 얼마만큼의 각도로 틀어져 있는지를 계산을 해주는데, 이걸 보고 제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14.76도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30도 이내니까 지금 이렇게 삐뚤어지게 심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보철 자체를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쉽게 풀었다 끼웠다 하지, 일단 이제 결론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임플란트를 보철을 스크류 타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요 각도를 죽여야 되니까, 각도를 제로에 가깝게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점점점 뼈가 안 좋은 데 심어야 되겠죠.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스크류 타입으로 보철 체결 방식을 바꾸면서 30도 이내로 의도적으로 틀면서 여기 보시듯이 뼈가 가장 좋은 위치에 가도록 임플란트를 이제 배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다시 이제 각도 나온 걸 끄고, 그 다음에 여기 26번의 경우에 나중에 이제 이 부분에 상악동 거상술을 할 때 실제 이 상악동 막에서 요 슬리브 상태까지 거리, 그리고 여기에서
사각동 아하엔에서 임목까지 거리, 여기는 11.23mm, 17.53mm이라고 이 수치를 기록을 하고요. 얘를 보고 나중에 수술할 때 그 딱 그 수치대로 드릴링을 해서 막을 뚫지 않고 수압 거상으로 뼈를 이식하는 사각동 거상술 시험을 합니다. 그 부분을 이제 캡처를 해서 기록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27번에 대해서도 같은 수치로 여기서 사각동 하연에서 슬립 길이까지, 그리고 이 사각동에서 잇몸까지 두 개의 수치를 가지고, 여기 막이 찢어지면 안 되니까, 이게 막이 찢어지면 이제 문제가 돼서 수술 성공시키기 위해서 수치를 정확하게 재고, 얘를 캡처해서 기록을 한 다음 이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럼 임플란트의 위치는 요걸로 다 결정이 됐고요. 그 다음, 요 위치에, 임플란트 들어가서 수술 가이드를 제작해야 되는데, 하는 방법은 이제 이쪽 방향에서 이제 임플란트 수술 가이드가 들어간다고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포함하는 수술 가이드의 형태를 외부 경계를 저희가 이제 설정해 줍니다. 자, 그러면 요 부위에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수술하는 동안에 얘네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모비를 누릅니다. 여기에서 뭐 수술 가이드의 두께라든지 아니면 안전거리라든지 이런 거 다 결정을 하는데, 이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런 형태의 임플란트 수술 가이드가 만들어지고, 이제 수술을 하는 동안 얘가 이제 부러지면 안 되니까 보강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 부위가 보강이 되도록 이렇게 지지대를 이렇게 전인지 둥근 형태의 지지대를 해서 얘가 이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강내에서 수술할 때는 이제 제가 숫자가 요 각도에서 바라보는데, 요 부위 때문에 여기에 침전기 가릴 수 있으니까 저기에 시야가 방해되지 않도록 창을 저희는 좀 만들어주거든요. 창을 만들어줘서 창의 크기와 방향을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주면 여기에서 보여주는 녹색은 지지대고 여기 빨간색은 창이 되는데, 얘를 미리 보기를 하면 녹색은 추가가 되는 거고 창은 이렇게 뚫리는 형태가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시야, 요 부위에 이제 가이드를 없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수술할 때 시야가 방해되면서 막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음으로 가고 설정을 하면, 자, 이렇게 적용을 하면 이제 요 부위가 가이드 디자인하는 대로 얘가 이제 저장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STL 파일로 만들어지는데, 그 SD 파일이 저장이 되면 이제 그걸 3D 프린터로 넘겨서 출력을 해서 슬리버를 끼우고 수술을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작업 중인데, 자, 저장된 폴더를 열어가 보면 수술한 부위에 대한 정보가 다 잠겨져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26번에 27번에 어떤 사이즈의 임플란트를 넣었는지, 그리고 그 부위에 비의 밀도가 어떤지 이런 것들이 다 리포트 형식으로 나옵니다. 제가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수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디자인한 걸 보면 이제 STL 파일로 이렇게 산천조금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보고 그대로 출력을 해서 이 부위에 이제 메탈 슬리브를 끼워서 체계를 경화시키면 이제 수술 가이드 시작되죠. 지금까지 그 환자분의 사례를 통해서 26.7번에 수술 가이드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번 케이스에서 좀 특이한 건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두 개의 임플란트 심을 때는 방향을 나란하게 심는 게 기본칙이긴 한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쪽 부위에 이제 그 상악동 내에 격벽도 있었고 뼈가 안 좋은 부분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은 임플란트 고정이 잘 나오도록 뼈가 좋은 부위에 일부러 틀어서 씻는데, 그 틀어지는 정도가 저희가 이제 임플란트 고철을 접착 세멘트를 쓰지 않는 스크류 타입으로 만들다 보니까 살도 안으로만 들어오면 이제 쉽게 탈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살도 안으로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하고 배치를 시켜서 자칫하면 어렵거나 실패할 수 있는 수술을 쉽고 예후가 좋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케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